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오늘 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 전환이 좀 됐어요. 네. 오늘 오전장에 약간 또 좀 고비가 있긴 했습니다만 양시장이다 굉장히 좀 견조하게 일단 코스피는 2,900포인트가 확실하게 안착이 좀 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770포인트를 빠르게 좀 회복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또 진단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영민의 시장 직설 오늘 주제는 요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2,000km. 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2,000km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혹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전쟁도 이렇게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유가에 일단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또 걱정하는 건 물가가 또 치솟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좀 주식시장이 이제 걱정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접경지에서 막 탱크를 몰고 가가지고 육상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중간에 사우디도 있고 거리가 2,000km예요. 육상전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혹은 이제 드론을 발사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보복 공격을 이제 주고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란은 이미 사실 전략무기,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 이제 바닥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사실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주식시장은 항상 이 지정학적 리스크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시장이 강하게 좀 충격을 좀 받지만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시장의 입장에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하면서 사실 뭐 핵전쟁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었고 미국이 또 개입을 하느냐 여부에도 또 주말 동안에 이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란이 데드라인을 넘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란 뭐 외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공격을 멈추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고 사실상 뭐 2,000km가 넘게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감안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면서 그게 또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걱정을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추가적인 이제 확전, 이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지만 이게 어찌 보면 대리전의 양상이잖아요. 또 다른 이제 중동 국가들도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확전에 대한 이제 우려도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반응을 보면 상당 부분의 리스크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이제 반영이 좀 됐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이제 G7 정상회의가 이제 진행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될 거죠. 외교 무대에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컴백을 하면서 특히 신흥국가 내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향한 패시브 펀드들의 이제 매수 러브콜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부각이 좀 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상승률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외국계 펀드, 특히 패시브 펀드에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순항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증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네. 전력 인프라 종목 효성중공업을 한번 이제 꼽아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AI 정책 수혜주들이 정말 순서대로 딱딱딱 순환매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범 AI 진영에서 하드웨어 종목들 한번 반등 들어왔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정책 수혜주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 다음 순서대로 전력 인프라 이제 초고압 변압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효성중공업이 장 초반에 11%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도 방산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범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이 전력 인프라,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초호황, 미국 시장으로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 짓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포인트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기 남양주에 카카오가 6천억 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기 이제 경상도 울산 지역에는 SK그룹이 아마존과 합작을 해서 거의 한 최대 7조 원 정도 규모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주말 동안에 나왔거든요. 그런 이제 투자 모멘텀, 국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투자 모멘텀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고압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미국 수출로 주가가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지만 이제 국내에 또 전력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는 특징주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 수혜주 효성중공업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공개 네. 방송할 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시장 직설 시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뭐 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좀 지엽적인 사실이지만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주식시장의 영향이 정말 끝난 건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변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흥구석유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국제 유가가 일단 튀어 올라가다 보니까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가장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오후장에 이 종목들이 이제 더 세게 올라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흘러내린다면 오히려 지수는 더 강하게 급반등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 좀 거꾸로 움직이는 테마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지난 금요일 날 빅스 변동성 지수, 이제 공포 지수가 한 2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는데 20이에요.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빅스 공포 지수가 60까지 폭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종가가 20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이제 바닥권에 놓여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난 4월 달에 이런 관세 충격처럼 엄청난 이제 폭풍이나 파급 효과를 증시에 이제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오히려 점점 시세가 이제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 지수는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하고 좀 반비례해서 거꾸로 움직이는 이제 테마 섹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정학적 우려가 더 부각된다면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할 테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올라가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약간 이제 좀 윗꼬리가 좀 달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좀 반비례해서 이제 움직이는 테마 종목으로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흥구석유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원유 관련주 흥구석유를 꼽아주셨네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매니저님이 짚어주신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S&T 다이내믹스가 18% 수익 중입니다. 중동 리스크 부각의 방산주 불기둥 뿜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것도 제가 금요일 날 반성문을 얘기를 네. 했는데 그래도 어영부영 이게 일주일 만에 거의 20% 가까운 이제 수익을 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방산 종목들 최근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풍산이라든지 현대 로템,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또 하나 시스템이 또 드론 관련된 이제 이슈까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 방산 기업들의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하게 분출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스페코나 빅텍이나 뭐 이런 자잘한 이제 방산주들이 움직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기관 외국인들이 방산주들을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K 방산주들의 어떤 수출 실적과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K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중소형주나 대형주 할 것 없이 지금 워낙 강하게 시장에 이제 주도 업종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방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서 수출 데이터 자체가 너무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력 방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끌고 가는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방산주들을 이제 대응하는 거는 저는 썩 그렇게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또 오버슈팅을 좀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주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방산주들을 중심으로 눌림목 공략을 좀 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론 코난 테크놀로지가 75% 수익 중입니다. AI 정책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주 쪽, 네. 울산 쪽에다가 대규모 이제 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걸 SK 그룹에서 발표를 했고, 또 주말 동안에 AI 수석에 이제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이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요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전 정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정부 플랫폼화 사업을 이제 추진했던 인물이 이번 정부에서까지도 새로 생긴 이제 요직을 담당을 했다. 그만큼 실력에 있어서는 업계에서 뭐 정평이 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또 지금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한글과 컴퓨터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일제히 다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한글과 컴퓨터,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계속 시세가 좀 분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 재무 구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간에 워낙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 주의하라 이런 의미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한글과 컴퓨터는 행안부의 또 AI 추진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6%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솔트룩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한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정부의 이제 AI 정책 추진에 대한 이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아직 강하게 투자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벌써 소개해드리고 나서 뭐 몇 주 안 돼서 75%가 넘는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0% 정도 조정받고 35,000원대까지 눌렀다가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었던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38% 수익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바이오 USA가 개최되는데 이 제약 바이오 투심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내일부터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또 내일부터 바이오 USA가 이제 시작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건 학회가 아니라 박람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바이오 USA 딱 시작되자마자 오늘 아침에 D&D 파마텍이 미국에서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던 이제 대사 이상 이제 알코올 증후군 사실상 이제 이 메시 치료제에 대한 이제 임상 이상 성공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지금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짚어드렸던 게 대장주들도 좋은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중소형주 종목들을 한번 보시자. 요번 주부터 시작되는 바이오 USA의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3빌리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로 오늘도 D&D 파마텍을 중심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뭐 바이오 USA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은 아닌데 요 회사는 또 CAR-T 치료제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 CAR-T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라미나 워시라고 하는 이 세포 자동화 처리 공정 자동화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5월 20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주가가 꽤나 좀 반등이 좀 들어와 있던 자리였어요. 근데 한 달이 안 된 지금 벌써 주가가 40% 가까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뭐 젠백스, D&D 파마텍, 지아 이노베이션 이런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잘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차트를 하나씩 쭉 돌려보시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 바이오 USA, 뭐 당뇨 학회 이런 이제 모멘텀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은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특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방산이나 원전 뭐 이런 쪽은 관심이 좀 많으신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별로 이제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익 내기 조금 쉬운 이제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번 주에 꼭 좀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우리 시장 변동성에 유의해야 하는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요즘 뭐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시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기다려주질 않아요. 이 종목도 오전에는 한 94,5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일단 뭐 현재가로 편입은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9,300원 현재가로 지주회사 한화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왜 보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여당의 이제 원내대표 이제 선거가 끝났죠.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1순위로 좀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 정이 지금 공통적으로 증시 부양에 이렇게 주안점을 좀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련된 이제 지주회사 종목들 상법 개정 수혜주들한테는 가장 좀 결정적인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열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또 하나 시스템이 급등하고 있죠. 태양광 관련된 하나 솔루션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오션 계열회사들 시총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한화는 아직도 PBR이 0.8배 미만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지주회사 치고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뭐 5만 원짜리가 불과 한 3, 4주 만에 벌써 지금 100%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세를 보면 한번 자리를 잡고 이제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뭐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지주회사 중에서도 HD 현대나 두산, SK, 한화 이런 기업들을 보면 시세는 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대통령이 바로 공표하는 데까지는 아직 시세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생각에서 지주회사 하나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목표가도 좀 수정할게요. 원래는 제가 9만 5천 원에 사서 목표가 11만 원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10만 원 근처에서 이제 매수가 됐기 때문에 목표가도 11만 5천 원, 손절가도 5천 원 올려서 8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가격 전략 조금 수정해서 공략 포인트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상법 개정과 트럼프 정부 수혜가 기대되는 한화를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이제 AI 인프라 쪽 이제 계속 네. 순환매하는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이제 다음은 또 전기 전선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거라고 네. 예상을 좀 하면서 수혜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60원 현재가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공략해드렸던 LS 마린 솔루션이 거의 뭐 80%가 넘는 이제 급등이 나왔죠. LS 마린 솔루션이 서해안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였고, 실제로 이제 해적 케이블을 이제 매립하는 포설선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대규모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었고 유증 공시가 나왔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적 케이블을 매립하는 포설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유일한 기업이지만 대한전선도 해적 케이블을 이제 매립하는 포설선을 지금 딱 한 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8년까지 이 포설선을 한 대 더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역시나 이 해적 케이블 까는 거, 지금 울산 쪽에도 SK가 거기 지역을 이제 낙점을 한 이유가 바로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냉각수를 조달하기도 쉽고 SK의 어떤 또 발전 시설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해적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유리한 이제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적 케이블이라는 게 전기를 이제 이렇게 전송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전송하는데도 이 해적 케이블이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이 대한전선과 같은 기업들은 그야말로 이제 전 국토를 에너지 고속도로로 연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차피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전력 인프라 움직였고 다음은 이제 전기전선, 해적 케이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선, 시총은 LS 마린 솔루션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대한전선을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대표 수혜주 대한전선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많잖아요. 어디서 더 들어볼 수 뭐 있을까요? 해드릴 얘기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적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진단해드리면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정책 수혜주들이 시장의 이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음에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주들의 순환매 전략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투자의 눈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